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블랙핑크 또 엔터 기업들이 이렇게 해시태그로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난 주말 미국 최대 음악 페스티벌이죠.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무대를 마치고 눈물 흘리는 제니의 모습인데요. 블랙핑크는 지난 2019년 코첼라에 입성을 했는데 이번에 4년 만에 코첼라 헤드라이너로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빌보드 1위 소식에 이어서 엔터 업종의 긍정적인 뉴스들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하이브, SM, JYP 엔터 할 것 없이 외국인의 수급이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터사들의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지금이라도 비중을 확대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한류를 비롯해서 콘텐츠 관련 회사 이런 쪽도 지금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상승해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서 시가총액 3조 원을 돌파한 JYP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서 1년 전 주가를 회복한 하이브 그리고 경영권 문제로 인해서 급등락한 SM 엔터테인먼트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대 엔터사 모두 최대 실적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의도의 제니입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 안진아 연구위원과 이 엔터사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이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네요. 일부러 맨날 그러시는 거죠? 네. 아니 작가님이 써주신 거라 제가 읽고 싶어서 읽는 게 받아드릴게요. 아니라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들기도 하고요. 자, 먼저 지난 글로벌 다루었던 블랙핑크 제니시니까 블랙핑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블룸버그 주말판에도 메인 기사가 나왔어요. 네. 저는 그 관객들 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야, 우리나라 이런 아이돌들이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모습이 정말 뭔가 좀 충격적이고 대단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2만 5천 명이 2억 5천만 명입니다. 2만 5천 명이 2억 5천만 명이 시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유튜브 채널로는 그렇고요. 네네. 실제 현지에서 이제 보는 관람객 수는 아마 한 13만 명 정도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해 주시면 어마어마했죠.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인스타그램에 소감이 전해졌다라고 이제 뉴스가 떴었는데요. 네. 사실 코첼라 헤드라이너로서의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처음 입성했을 때가 코로나 바로 직전에 2019년도입니다. 기억나요. 예. 그리고 이제 코첼라는 흔히들 말하는 페스티벌이에요. 저희 쉽게 비유하자면 자라섬 페스티벌 그렇죠. 규모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래서 메인 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무대들이 한 6개 정도로 꾸며져 있는데요. 처음에 입성을 했을 때는 이제 사하라라는 스테이지에서 헤드라이너 서브로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그 다음 코로나 이후에 좀 유튜브나 이제 K-팝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좀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다음에 바로 진입하자마자 가장 메인 스테이지에 헤드라이너로 공연을 펼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티스트로서 이제 소감이 좀 다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같이 선 이제 역대 가수들 말씀드리면 더 위켄드나 비욘세나 에미넴이나 이런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주로 서는 무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계약 이슈도 좀 있다면서요? 7월 달인가요? 근데 이미 8월까지 추가 공연이 잡혔기 때문에 재계약 이슈는 좀 일단락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52주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그때 JYP 주가 블랙핑크 믿고 좀 계속 좀 달릴 수 있을 JYP 요? 거라고 보세요. JYP다 YG. 네. YG의 주가가 좀 계속 좀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십니까? 저는 가장 엔터 사사 중에서는 베타 플레이를 하기가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프리뷰 자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텐데 네네. 이건 좀 이전 자료고요. 그래서 크게 별로 달라진 숫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이 YG뿐만이 아니라 엔터 사사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YG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서 모든 사업부 중에서 약간 콘서트가 전체 매출을 좀 견인하는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블랙핑크 이외에도 YG의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이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그만큼 좀 인지도가 좀 적긴 하지만 일본에서 지난해 11월에서 1월까지 일본 투어를 하고 앨범을 냈거든요. 3월에 싱글 앨범을 냈는데 빌보드 재팬 핫
빅백 차트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 한 30만 장 정도 판매를 했고요. 지난번 일본 투어 때도 3개월 동안 26회 공연에서 한 31만 명 정도 모객을 확보를 하는 기염을 좀 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블랙핑크 단일 IP에서 이제 트레저라는 보이그룹까지 더해지고 지금 상반기에는 이제 아시아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역시 일본에 좀 사이즈를 키워서 돔 투어가 또 예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신인 그룹이 안 나오는 건 좀 아쉽긴 한데. 베이비몬스터도 이제 데뷔 예정에 있고요. 그렇죠.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하기에는 2분기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블랙핑크 원 IP에서 이제 블랙핑크 그리고 보이 트레저 그룹 그리고 블랙핑크 이후에 처음으로 데뷔하는 이제 신인 베이비몬스터까지 총 3팀으로 이제 늘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이브 다음으로 YG를 저는 차선호주로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실적이나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 대비 주가 상승이 이제 다른 피어 대비 좀 많이 좀 한계가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앞서서도 제가 베타가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엔터 업종 전체가 이제 이익이 좋고 주가도 적으로도 좀 받쳐주면서 산업이 위로 올라갈 때 이제 베타 플레이로 좀 모멘텀을 누릴 수 있는 거는 YG 엔터사가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적도 올해 확실히 좀 본격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YG가 좀 다른 이슈들과 엮이면서 다른 엔터보다는 좀 덜 갔던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이 외적인 것도 그렇고 뭐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과거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약간 환골탈태를 하고 있고요. 네, 단일 IP로서 리오프닝 효과를 가장 많이 현재 누리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뭐 그러한 편견 때문에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가 좀 꺼려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이 좀 낮은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YG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YG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JYP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YG랑 JYP랑 헷갈리네요. 이렇게 방송에서 말하다 보니까. 자, JYP 시총 3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2014년 목표 시가총액이 3조라고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달성했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예, JYP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시총 3조. 더 가셔야죠. 시총 3조. 네, 더 가셔야죠. 다 엔터 다 같이. 그래서 많이들 이제 최근에 이제 2, 3월에는 SN 카카오 이슈가 있었고 1달러 된 이후에 엔터 쪽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동반 수급이 호조가 굉장히 좀 좋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도 지금 어닝 시즌 직전에 이제 프리뷰를 낸 실적 시즌이긴 한데 모두 다 좀 상향 조정하면서 실적 역시 또 엔터 4사 모두 다 좋게 나온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수급을 좀 더 뒷받침해주는 요인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JYP 같은 경우는 지금 투어가 예정되어 있는 친구들이 크게 트와이스 그리고 이제 뭐 있지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3팀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좀 스키즈 같은 경우는 보이그룹 중에서 굉장히 좀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 그래서 2022년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글로벌 탑 10 아티스트를 뽑거든요. 전체 세계 순위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JYP에서 이제 들었던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고요. 앨범 판매량에서도 전 세계 한 7위 정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이그룹은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걸그룹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가 BTS와 같은 공연장에서 이번에 또 돔 투어를 처음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그룹은 트와이스가 좀 견인하는 역할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역시 여기 엔터 쪽이나 이런 쪽은 진짜 확실하게 꿰고 계시네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엔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주식 때문에 엔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엔터 주식을 당연히 할 수는 없죠. 근데 뭐 섹터 다양하게 했었고요. 근데 제가 맡았던 섹터 중에서 가장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재밌어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섹터를 공부하는 것도 새로운 재미니까요. 알겠습니다. BT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하이브와 연관된 이야기인데 BTS의 멤버들이 이제 군대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하이브는 뭐 다음 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민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완전체가 다 나오지 않아도 멤버 하나하나가 나오면 또 좋은 수익 구조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좀 놀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작년에 이제 그룹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을 때부터 그렇게
그룹 활동의 팬덤이 솔로 활동으로 그대로 이전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네네네. 이제 올해 연간 추정치에서 감익을 하지 않은 유일한 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네네네. 근데 팬덤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팬심 때문은 아니고요. 하이브 굉장히 좋게 보셨잖아요. 네, 이 예. 팬덤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오히려 그룹 활동할 때 한 번 지출해야 될 거를 7번을 쪼개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매출단은 더 늘어날 수 괜찮을 수 있다라고 있겠네요. 보고 있고 다만 아쉬웠던 점은 콘서트가 이제 그룹으로서 좀 당분간은 뭐 군대를 가는 동안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좀 콘서트의 마진도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모객 수가 높을수록 마진이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마진의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난 하반기 3, 4분기 때 이제 실적으로 증명을 해줬고 그러네요. 이제 BTS 솔로로도 내일 이제 컴백을 하시는 멤버 중에 슈가 는 바로 투어를 돕니다. 월드 투어 25회를 돌 예정이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만 명 정도 모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티켓 단가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매출액이 25회 공연에 한 700억 정도 네, 혼자 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시장의 이런 그룹 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리스크는 좀 없다. 많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해소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최근에 나온 걸그룹 중에 뭐 뉴진스라든가 르세라핌이라든가 정말 그 최근에 나온 걸그룹이나 모든 그룹을 통틀어서 가장 이슈가 많고 핫한 그룹들이 두 그룹이 다 하이브잖아요. 네. 이런 것도 주가에 좀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 네. BTS 완전체의 이런 공백기를 다른 아티스트들의 이제 팬덤이라든지 가파른 성장률이 이제 매출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솔로의 팬덤이 유지된다는 점 네. 그리고 BTS 이외의 아티스트들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이제 앨범 매출이라든지 광고 뭐 이런 콘서트까지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이제 뒷받침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구의 조화, IP 아티스트 IP의 조화가 적절하게 다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또 2분기 말에 티저가 공개될 텐데요. 이제 글로벌 신인 걸그룹이 또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또 보이 신인 그룹이 또 데뷔할 예정이라서 지금 2, 3분기에만 또 두 팀이 또 신인으로 데뷔할 예정이고 어도어 그 뉴진스에서 또 하이보이라고 또 알죠. 보이그룹 또 신인을 예. 또 데뷔를 준비 중에 있고 여기에 좀 묻히긴 했지만 빅히트에서도 이제 또 보이그룹의 오디션을 지원을 받고 있어서 아마도 네네. 내년쯤에는 한 두 팀 정도 보이그룹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이브가 사실 저희 집 바로 앞에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보여요, 제 방에서. 아, 용산 사시나 네. 보네요. 어쨌든 거기 보여요. 좋은 데 사시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렇게 네.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외국인 분들이 요즘 아, 어마어마. 팬들, 네. 예, 그 지하에 박물관까지 네, 뭐가 또 맞아요. 전시가 돼 뮤지엄 있다라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앞에 줄 서 계시고 그 동네 지역의 네, 활성화도 맞아요. 굉장히 돼 있고 막 어디 맛집 다니시고 그 카페랑, 앞에 커피숍 그 뒤쪽도 해가지고 네, 맞아요. 정말 동네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네. 파급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주가 전망도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브의 주가 전망. 하이브요? 제 네.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로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37만 원이고요. 37만 원. 네, 그 SM 카카오 인수할 때 찾아뵀었는데 그때 올린 거거든요. 네네. 그 당시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 했었는데. 우리 하이브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이 네. 있었죠. 예. 근데 뭐 그냥 이제 가만히 있어도 24만 원까지는 갈 거다라고 이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엔터주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이면은 굉장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컨센서스도 그렇고 목표 주가도 다 30만 원대로 많이 상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12개월 포워드 1년 뒤에 예상 목표 주가치를 이제 계산하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혀 높은 수치다, 뭐 과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특히나 2분기 때 모든 아티스트들이 다 총 출동해서 컴백을 합니다. 그래요? 네, 신인도 몰려 있고 하기 때문에 컴백하고 이제 하반기 투어하고 하면 난리 나겠네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실적은 우상향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 관련주가 경기 침체가 올 때 오히려 더 주가가 네. 상승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이 그쵸.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네네네. 건데 뭐
뭐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상승 구간에서는 보통은 성장주는 좀 가치주 대비 좀 저평가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팬덤이 있잖아요. 네, 가격의 그 제품의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전가가 가능한 아. 문화 정성적인 마음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그렇죠. 소비자는 뭐 비싸면 소비를 줄인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제 팬덤 문화에서는 뭐 그게 비싸도 뭐 어쩔 수 없이 사죠. 사게 되는 네. 저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네. 인플레이션이나 가격의 전가가 용이한 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 종식이 되고 네. 여행도 이제 다 자율에 맡기는 상황이 온다 보면 아무래도 콘서트나 이런 네. 수익이 엄청 극대화될 네.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저도 예. 콘서트를 보러 또 해외를 가고요. 이제 내한 공연들도 굉장히 또 많이들 들어오시고 해서 네네. 네, 콘서트가 열리면 엔터사들의 전체적인 외형 성장과 그리고 이익까지도 동반적으로 이제 같이 올라가는 구조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엔터사를 바라볼 때 뭐 포함입니다. 뭐 컨텐츠 관련주, 엔터 이런 한류 관련돼서 굉장히 좀 전망은 밝다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코로나가 하나의 좀 산업의 판도를 바꿨다라는 계기로 보고 있어서 네네네. 네, 오히려 그때 팬덤을 응축하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그 확보된 팬덤을 가지고 빵 뛰어서 이제 네, 콘서트 투어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 네, 저는 앞으로는 미래가 더 밝다. 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대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같은 네. 장에서 혼자 빨간불이었던 하이브. 하이브가 네. 네. 엔터주 중에 대장이 될 그렇죠. 것이다. 뭐 위버스도 그렇고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뭐 인프라나 플랫폼이나 뭐 지역 해외 지역의 노출도 그런 판매 매출 의존도도 뭐 한국 비중은 사실 30%밖에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좀 더 이런 시장에서 가속도를 붙일 수 있고 실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기업은 하이브를 가장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개인적으로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네, VR, NFT. 네, NFT 뭐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발전할 거라고 좀 네.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VR 기계를 보고 콘텐츠를 많이 봐요. 뭐 거의 VR로 탁구도 치고 유튜브용 VR도 네. 있어서 그 VR용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많이도 올려주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있지라는 그룹의 뭐랄까 공연을 네. 3D로 아, 제작을 그러니까 네. VR용으로 제작을 해서 정말 바로 앞에서 콘서트를 보는 것 것처럼. 같은 그런 네. 효과도 근데 그런 산업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 예. IP를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런 쪽도 하이브나 이런 쪽에서 많이 좀 진출하고 있죠 요즘에. 뭐 준비를 테크 쪽으로는 아마 다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IP 네네. 자체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IP를 가지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좀 구현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테크 쪽의 기술을 가진 업체들도 네, 나중에는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회사 인수합병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작은 거네요. 규모는 끊임없이 보고 음. 투자를 물색을 방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엔터, 대한민국 이 한류, 저도 미래의 먹거리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네. 2차 전지, 그리고 저 세 번째가 엔터라고 보거든요. 이 콘텐츠. 네,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요즘에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엔터 산업이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네,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이 예,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저도 이 그쵸. 한편에서는 예전에는 또 이쪽에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지금도 문화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이브가 진짜 네. 35만 원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엔터 얘기 너무 재밌네요. 자, 오늘 당첨자 이 밑으로 나가고 있죠. 자, 이분께 졸탄의 콘서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좀 주식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녁 7시에 생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